안녕하세요. 포도드론입니다. 오늘은 그림이나 사진, 복사 촬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신현대 화가의 작품입니다. 작품을 촬영하려고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이 화가 여러분들이 전시회를 하려면 이 팜플렛이나 리플렛, 작품집을 만듭니다. 그러자면 꼭 이것을 디지털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사진이나 옛날 사진 복원한다든지 장수 사진으로 만든다든지 이럴 때도 복사 촬영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하면 카메라에 보면 시야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야율이 98%다, 100%다 얘기합니다. 100%는 약간 고급 기종이고 98%도 있습니다. 98%는 2%가 더 촬영이 되는 겁니다. 보는 것보다 2%더 촬영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뭐 여유 있게 촬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타이트하게 촬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약간 여유 있게 촬영하면 혹시나 렌즈가 왜곡이 되더라도 그걸 조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력에는 10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초점은 오토 초점이 좋겠죠. 오토 초점이 좋겠고 렌즈는 50mm에서 약 한 100mm, 큰 그림은 50mm로 촬영하시고 작은 그림은 100mm로 촬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줌 렌즈보다는 단렌즈를 선호합니다. 줌 렌즈보다 단렌즈.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마침 바닥이 녹색 방수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아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젤은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젤은 든든하게 설치해야 됩니다. 이젤이 아니면 어떤 다이를 설치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든든하게 해야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작은 그림이라 할지라도 뒤에서 한 사람이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큰 그림이면 두 사람이 잡아도 바람이 불면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는 게 안전합니다. 넘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옥상 촬영에서는 태양광 하나 가지고 촬영하기 때문에 광선은 순광이나 사광줌이 좋습니다. 측광으로 가게 되면 입체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유화라 그러나요? 좀 돌출 부분이 많은 거는 입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화가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봐도 그렇고 또 사진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순광이나 약간 사광 쪽에서 그림은 촬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또 강렬한 색상, 붉은색, 노란색 이런 것이 많은 곳에서는 촬영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삼각대도 든든한 것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촬영하는 방법을 이제는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1, 2, 3, 4 요 모니터로 파인더로 봤거나 모니터로 볼 때도 1, 2, 3, 4 거리가 같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이 약간 왜곡되겠죠. 틀리게 나오겠죠.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약간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약 한 90에서 95%만 잡아줘도 여기 포토샵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스튜디오 내에서 조명 촬영할 때는 노출 1, 2, 3, 4, 5번까지 노출이 같아야 됩니다. 노출. 그러나 야외에서는 태양광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노출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노출 측정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조명 가지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입사식 노출기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들어오는 빛을 측정하는 거죠. 뒤에 검은색이 있든 흰색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는 거고 이 반사식 노출계는
우리 DSLR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는 것이 반사식 노출계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스포트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옥상에서 촬영을 하면 자연광입니다. 자연광은 참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연광. 그러나 자연광은 변화하는 광원입니다. 움직이는 광원입니다. 태양이 광이 왜 움직이는 광원이지? 그러나 태양은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동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광원입니다. 그리고 구름의 영향도 받고 촬영하실 때는 감안해야 됩니다. 감안해서 이 정면광이나 혹은 이 사광이나 측광 쪽은 측광으로 가게 되면 너무 입체적으로 납니다. 물론 측광이 필요로 할 때도 있겠지만 반측광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쪽을 보고 촬영을 하게 되면 역광이 됩니다. 역광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남쪽을 보고 촬영을 하면 안 되겠죠. 이 강렬한 색상을 주의해야 되고 바람에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삼각대가 든든해야 되겠죠. 든든해야 되고 셔터에 이 릴리즈를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셔터 스피드가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셀프 타이머를 10초 있고 2초 있죠. 될 수 있으면 저는 2초를 사용 많이 합니다. 셔터 눌리고 2초 뒤에 촬영되기 때문에 카메라에 흔들림이나 충격을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10초는 말 그대로 셀프 촬영이지만 2초는 2초 뒤에 찍히는 촬영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2초 뒤에 촬영되는 이 타이머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흔들림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촬영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브라켓팅을 하면 좋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부터 밝은 쪽으로 하든 밝은 데서 어두운 쪽으로 하든 촬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 한 장당 3장에서 5장 촬영하면 이 적정 노출이 아마도 나올 겁니다. 적정 노출이 안 나와도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적정 노출을 판단할 때 저희들이 이 모니터를 뒤에 보고 판단을 합니다. 노출이 맞았다 안 맞았다. 그러나 이 모니터 보고 판단할 때는 어두운 곳에서는 이거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이 밝은 곳, 태양이 강선이 강한 곳에서는 이 모니터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시해버려도 안 되고 너무 믿지 말고 판단하십시오. 이거 보고 판단하면 노출이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정. 포토샵을 불러오겠습니다. 포토샵을 불러오면 사진을 DSLR로 촬영했는 것을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면 저는 JPG로 했습니다. JPG로 했는데도 이렇게 로우 파일 형태로 불러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0입니다. 여기에서 0입니다. 불러오면. 근데 이것이 하이트 밸런스 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클릭할 겁니다. 클릭하면 여기 수치가 변합니다. 화이트 밸런스 툴을 클릭하고 클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 플러스 15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이 화이트 밸런스가 잘 잡힙니다. 잘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JPG를 어떻게 로우 파일 형태로 불러오느냐? 에디터 가십시오. 에디터. 이 아래쪽에 안 보이는데 맨 아래쪽에 가면 프리퍼런스가 있습니다. 프리퍼런스 가서 파일 핸들링. 지금 왼쪽에 이 보이는 것이 조금 전에 안 보였던 겁니다. 프리퍼런스 있죠? 예,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파일 핸들링을 클릭하고 여기에 카메라 로우를 클릭할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창이 또 하나 뜹니다. 이렇게 또 하나 뜨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클릭할 겁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고 맨 아래쪽에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맨 아래쪽은 JPG가 로우 파일 형태로 항시 불러와집니다. 맨 위쪽은 JPG가 JPG로 불러와집니다. 그러니 지금은 맨 아래쪽을 클릭을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조금 전에처럼 불러와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수정해야 되겠죠. 기울기를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쪽을 수평을 먼저 잡겠습니다. 아래쪽 수평을 먼저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숫자가 안 나오면 여기서 컨트롤 R을 하면 됩니다. 컨트롤 R 하면 없으면 컨트롤 R이 생깁니다. 컨트롤 R. 생겼으면 저는 스포이드 툴을 꼭 누르고 있으면 룰러 툴이 나오죠. 룰러 툴 클릭.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좀 확대를 하면 좋습니다. 클릭을 하고 쭉 드래그 하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했으면 이미지 로테이션에 가서 아비트리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5도를 돌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1.05도 기울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래가 수평이 잡혔죠. 그러면 숫자 있는 데서 선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맨 오른쪽 상단에 맞추고 여기는 오른쪽 아래를 맞추겠습니다. 여기는 왼쪽 아래를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틀리죠. 컨트롤 A를 하십시오. 컨트롤 A. 선택을 하고 에디트에 가서 프리퍼런스에 가서 스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각이 생기죠. 여기 사각이 생기고 그림이 왼쪽으로 약간 누웠습니다. 오른쪽으로 약간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사각을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약간 밀면 됩니다. 이렇게 밀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 미세하게 하려면 확대를 좀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세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이 위로도 당겨야 되지만 왼쪽으로 당겨야 됩니다. 이 사각 툴은 위로 당겼다가 왼쪽으로 한 번에 안 됩니다. 위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위로 올렸습니다. 올렸으면 그냥 손을 한번 떼면 됩니다. 마우스를 떼고 왼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쭉 밀어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맞았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와봐야 되겠죠. 조금 전에 사진 확대를 좀 덜 내서 그런데 이것을 살짝 밀어 넣겠습니다. 선을 밀어 넣을 때는 컨트롤을 누르고 선에 가면 됩니다. 마우스가. 그럼 바뀝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약간 오른쪽 밀어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도 거의가 맞았을 겁니다. 그러면 확인하고 이젠 트리밍하면 되겠죠. 컨트롤 D 하면 선택 영역 해제, 크롭 툴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트리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것이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거북이 꼬리 부분이 잘리면 안 되겠죠. 그 그림에 있는 그대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잘려서 표시가 덜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잘려도 되면 표시가 덜 나는데 꼬리 부분은 잘리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잘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수정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폼 가지고 촬영했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열리는 이유가 조금 전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많이 기울어진 것이 수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룰러 툴을 클릭하고 클릭하면 됩니다. 놓고 이미지 로테이션 웨트리 이건 7.74도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은 수평이 잡혔기 때문에 오른쪽은 아래쪽이 왜곡됐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쯤 가겠습니다. 가고 여기는 아래쪽에 가고
여기도 가고 위에도 아래 왜곡됐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컨트롤 A를 해야 되겠죠. 에디트에 가서 똑같습니다. 스큐 클릭하고 놓고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하나 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놓고 여기도 왼쪽으로 밀겠습니다. 놓고 위로 약간 더 밀어줘요. 위로 약간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로 먼저 올리겠습니다. 위로 올리니까 자동 맞아나. 그리고 여기는 왼쪽으로 당기면 되겠죠. 여기는 왼쪽으로 당기겠습니다. 당기고 아래로도 약간만 당기겠습니다. 왼쪽으로 약간 밀고 이러면 이 오른쪽에 또 건드려졌네. 약간만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더 왼쪽으로. 네, 됐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정이 다 됐습니다. 트리밍을 해보겠습니다. 하긴 그러면 좀 전에 그렇게 많이 기울어졌던 사진도 이렇게 처음과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왜곡이 엄청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왜곡이 많이 된 건데 이런 사진도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물론 복사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복사 촬영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없는데 하지만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사 촬영을 한 후에 기울기를 반드시 잡아서 주면 받는 분들도 아마도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사 촬영을 해서 기울기를 어떻게 잡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